자, 그러면 오늘 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수업 내용으로 돌아와서 머신러닝 프로블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클러스터링, 디멘셔널 리덕션에 대해서 봤고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레코니션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미지 피처가 있으면 그 피처에 함수 f를 거쳐가지고 아웃풋, 레이블이 나오는 어떤 그 과정에서 x와 y의 페어를 주고 f를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XU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YU를 지금 트레이닝된 F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테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피처 공간상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공간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지 카테고라이제이션 예를 들면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을 이미지 피처를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트레인된 레이블 그 해당되는 각 이미지에 레이블을 주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해서 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얻으면 그러면 이제 되겠다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피처 셋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피처에 대한 corresponding 레이블이 있을 때 이 함수를 학습해가지고 피처가 들어오면 레이블을 클래시파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피처 공간상에 플러스와 동그라미 이렇게 서클이 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어떤 나누는 두 개의 클래스를 파티셔닝하는 공간을 파티셔닝하는 그러한 어떤 라인을 찾고 이게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리니어하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라인의 법선 방향 혹은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법선에 해당되는 그 벡터와 실제 데이터와의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결국은 값이 어떤 베이시스보다 크면은 어떤 클래스 아니면 또 다른 클래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리니어 펑션처럼 표현이 된다 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이미지 피처를 똑같이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얘는 아웃도어야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아웃도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 이 이미지가 아웃도어 이미지인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 뭐 이미지인지 뭔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씬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 이게 부엌이냐 이 그림은 부엌이냐 뭐 첫 번째 그림은 부엌이죠. 두 번째 그림은 아마 바깥에 있는 뭐 테이블이니까 아니고 세 번째로 무슨 실험실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레코니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의 실제 모델의 어떤 복잡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이 이럴 것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잘못 가정되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한 후에 만드는 그 모델 자체가 실제 트루 모델과의 어떤 차이점 그게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했고 베리언스는 우리가 어떤 그 테스팅 데이터가 있는데 그 테스팅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한 후에 나온 결과와
또 다른 어떤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또 했을 때에 나오는 어떤 결과 그런 것들이 할 때마다 달라지면 그게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델의 어떤 복잡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underestimate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간단하면 그래서 실제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보다 더 작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커브 형태의 원래 데이터인데 원래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인데 그거를 우리가 1차원 직선으로 이렇게 피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항상 잘못된 모델이기 때문에 에러가 항상 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총동원시켜도 항상 에러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이어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리언스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그럼 그 많은 데이터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썼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에 맞게 피팅을 시키다 보면 그러면 그 샘플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피팅된 모델 자체가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 자체가 달라지니까 바로 그런 베리언스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코니션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레코니션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필요한가?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사전에 이 물체 실제로 우리가 비주얼 오브젝트 내가 이제 관찰해서 아 이것은 스크린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건 시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체들을 사전에 찾아보면 대략 한 만에서 3만 정도의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류 체계로 해가지고 한 1000개의 카테고리인데 거기에 또 100개의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 그래서 그것을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뭐 애니멀이냐, 플랜트냐, 인애니메이트냐 뭐 이렇게 해서 막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레코니션 태스크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영상에 대해서도,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태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씬 카테고라이제이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이 아웃도어냐, 뭐 인도어냐, 혹은 아니면 이게 도시냐, 혹은 아니면 숲이냐, 혹은 뭐 공장이냐, 뭐 이렇게, 이 씬을 보고 씬 카테고라이제이션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이미지 어노테이션 혹은 태깅 혹은 애트리뷰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파트가 아 이것은 거리다 혹은 사람이다 건물이다 산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부분별로 우리가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혹은 이제 이미지 파싱이라고 혹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역이 아 이분은 하늘이고 이건 마운틴, 빌딩, 트리, 혹은 이건 배너다, 뭐 스트리트 램프다, 마켓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의미적으로 나누는 그걸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람이 영상을 보고 어느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컴퓨터 비전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굉장히 챌린지한 문제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돼야지 만약에 이제 시각 장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이걸 가지고 캡셔닝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해서 여기서는 이제 페데스트리언 보행자를 찾는 거. 보통 우리가 페데스트리언 사람 찾는다고 하지 않고 페데스트리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오토노머스 비클에서 결국 보행자와 자동차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특히 페데스트리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행자를 찾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뭔가 이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을 인위적으로 찾는 거하고 페데스트리인 찾는 거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딱딱 달라져 있을 때 우리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scene understanding,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scene understanding으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특정한 스페시픽한 어떤 태스크를, 그 레코니션 태스크를 풀기 위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컴퓨터 비전에서는 많아요.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 레코니션과 인스턴스 레코니션 이렇게 좀 다른데,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하죠. 아니면 모든 빌딩을 찾아라. 혹은 이제 어떤 싱글 이미지 안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해서 그 윈도우를 쭉 따라가면서 어느 영역이 우리가 원한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찾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이 제임스냐,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람이냐라고 찾는 것, 혹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유명한 빌딩, 이게 경북대학교 본관이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레코니션과 인스턴스 레코니션은 조금 문제가 풀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해법이. 자, 그럼 이제 씬 레코니션 데이터셋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오피스, 키친, 리빙룸, 베드룸, 스토어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이거는 인스턴스 레코니션이에요. 카테고리 레코니션. 예, 카테고리죠. 예, 제가 하다 보면 이게 관심법을 많이 알아요. 학생들이 대답 안 해도 지금 이해를 했구나 이게 좀 아는데. 자, 그러면 이제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의 variability,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어떤 물체가 있으면, 특히 컴퓨터 비전에서는 다큐멘트 레코니션과 좀 다르게 이 3차 물체는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메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카메라 포지션이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물체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여겼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2차원의 다큐멘트에 어떤 글자를 인식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오브젝트 레코니션에 비해서는 좀 쉬운 문제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네이션. 이게 조명에 따라서 또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루미네이션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결국 카메라 포지션과 일루미네이션의 변화에 무관하게 우리가 이것은 시계다, 이것은 뭐 사과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그 대상 물체의 어떤 포즈나 쉐입 파라미터, 이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덩치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혹은 또 머리가 긴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양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포즈와 쉐입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게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아니면 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클래스 안에서의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카테고리, 혹은 또 한 사람이라고 하더 인스턴스 레코니션에서도 그 사람이 뭐 아침 혹은 또 저녁 혹은 또 식사 전, 식사 후, 뭐 화났을 때, 기뻤을 때,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인스턴스도 마찬가지고, 카테고리 레코니션에서도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마다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걸 금방 인식을 하지만 시계는 진짜 다양해요, 모양이. 그래서 그게 바로 within class variation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전부 다 의자라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다 하나의 어떤 의자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인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 교육 시키죠. 엄마가 애한테 이거 의자야 하면서 계속 다양한 것들 보여주면서 노출시키고, 결국 내가 살면서도 또 이제 얘가 의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도 얘가 의자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나름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의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의 어떤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이런 그 이미지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보는 요 이미지는 바로 방금 했던 이런 브라이빌리티를 다 포함한 어떤 하나의 어떤 영상 샷이에요. 그것이 픽셀의 2차원 픽셀의 배열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카메라 포지션에 따라서 이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그 픽셀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런 페이퍼 한 장, 이 영역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일루미네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장,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공간상에서 어떤 점들이 어디에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점들을 그룹핑해 가지고 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의자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피처 공간상에서 어떤 어느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영역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레코니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레코니션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비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한번 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960년부터 아마 이때는 컴퓨터도 잘 없었을 텐데 어떻게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영상에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지오메트릭 에러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아주 약한 그런 상태에서 주로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많이 했고, 또 이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유용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쉐입은 알고 있다고 보고 카메라 포지션과 일루미네이션이 변화되어 있는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쉐입이 이거야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 자체도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이렇게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을 피킹해서 어딘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 피킹하는 오브젝트들은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형태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낸다. 아니면 그 공들이 막 수북히 있으면 거기서 공 하나씩 이렇게 피킹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푸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쉐입은 이미 알고 있고 그 해당되는 쉐입이 현재 이미지에 어디 있는가, 이때 카메라 포지션과 일루미네이션이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가 얼라인먼트예요. 얼라인먼트는 어떤 피처의 두 영상의 피처들의 페어를 가지고 그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CAD 베이스드 비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석사 학위 논문이 CAD 베이스드 비전입니다. 제가 그만큼 오래됐나 보다. 자, 여기에 이제 피처가 있으면 영상에서 이 피처들을 뽑아서 동일한 어떤 피처들을 뽑은 후에 이 두 피처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온 피처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orresponding 포인트인 xi 프라임과 이 두 개의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인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이제 결국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좀 간단한 토이 프로블럼으로 이런 블록 월드라고 해서 이 블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들에서 아주 쉽게 엣지를 뽑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엣지는 우리가 뷰에 따라서 쉐입은 달라지지만 엣지들은 일루미네이션에서는 인베리언트하죠. 그래서 이제 뷰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렇게 C, D, E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B에 있는 오브젝트이면서 또 위치는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 이게 이제 1963년에 MIT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뭐 군사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것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는데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위성 영상을 혹은 뭐 항공 영상을 촬영한 후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영상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비행기를 찾아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적에 있는 그 항공 영상에서 이 비행기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는 이렇게 특히 비행기 같으면 양쪽 날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중앙에 또 이렇게 긴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연의 어떤 물체들이 우연찮게도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희박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티피셜한 오브젝트 사람이 만든 어떤 물체들은 이렇게 직각과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런 형태의 엣지가 나타나는 그러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거는 비행기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쉐입을 뭔가 조금 더 시켜서 좀 더 다양한 물체들을 해석할 수 있고 레코니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쉐입에 대한 어떤 모델링에 대한 게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generalized cylinder라고 하는 쉐입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축이 있고 중앙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에서의 반지름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모델링을 하자. 이 generalized cylinder. 그러면 의외로 이 generalized cylinder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어떤 이 엣지 정보만 가지고 이것이 잘 피팅되는 그런 어떤 파라미터가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축에 따른 그 반지름의 변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을 찾는 어떤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generalized cylinder 중에서도 어떤 오브젝트들을 이 바디 파트들을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마다 사람의 어떤 그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톨소는 뭐 어떤 모양이고 근데 이걸 항상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항상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서 이제 바디 스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을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면으로 촬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카메라 파라미터들은 문제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포즈를 다양하게 했을 때 그 포즈가 뭐냐 뭐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LLA 그러면 이게 이제 left low arm, 뭐 right upper arm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하고 그 레이블이 실제로 이제 이런 사각형 형태의 혹은 실린더 형태로 가장 잘 피팅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조악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형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어떤 문제 레코니션 해보자 해서 이제 프리미티브들이 사람이 만든 어떤 물체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조 기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굉장히 현란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물체 모양은 나오지 않고 이런 프리미티브한 뭐 큐브 형태, 웨지 형태, 피라미드, 실린더, 뭐 배럴 이렇게 미리 정해진 어떤 형태의 모양들의 어떤 조합 형태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다 만들 수 있고 꼭 그렇게 정확하게 그 오브젝트 아니더라도 이런 컴포넌트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것이 이게 주전자다, 램프다, 배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모델, 그 오브젝트를 다루는 컴포넌트나 혹은 어떤 실제 어떤 그 오브젝트의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 90년대 이후에서는 이제 어피어런스 베이스드 모델을 해서 실제 보여지는 모양들을 가지고 인식을 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여기 있는 이미지, 실제 이 보여지는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조명과 다양한 카메라의 위치 이런 어떤 실제 임피리컬 모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는 이렇게 보여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알고 있는 타겟 이미지가 있고 그 타겟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실제 지금 이미지가 뭔지를 보면 그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오브젝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들이 전부 appearance based 테크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지난번에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야기를 할 때 아이겐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겐페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appearance based 모델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를 잠깐 보면 안 되나? Hello everybody, this is Satya Malik from learnOpenCV.com. In this video we are presenting a demo of Eigenfaces. 동영상은 여러분 직접 PDF 파일에서 클릭해서 보면 되는데 짧게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mean face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principal component access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10개 이상 있겠죠. 그 중에 이제 10개만 이제 보여지는데 각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충분히 보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웨이트는 주로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밝은 거냐 어두우냐 이렇게 이게 가장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베리에이션이.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가 가장 큰 엑시스를 보니까 이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Now, let's look at the second principal component. You can imagine that in random images of celebrities, the hairstyle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image to image. 이제 And that's why the second principal component captures the hairstyle. So it goes from dark. 머리가 기냐, 머리가 하얗냐, 뭐 검으냐,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왼쪽 모습이냐, 오른쪽 모습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각각의 것들이 이제 결국
appearance의 관점에서 실제 어떤 얼굴의 어떤 그 모델과 상관없이 영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들을 찾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아이겐 벡터를 알면, 그러면 어떤 인풋이 있을 때 그 인풋과 이 아이겐 벡터와 이너 프로덕트 하면 결국 그 해당되는 그 아이겐 벡터의 웨이트가 나오죠. 결국 그게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영상의 어떤 표현으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인풋 영상은 웨이트 제로는 얼마고, 웨이트 1은 얼마고, 웨이트 2는 얼마고,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바꿔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다. 이거 여러분 직접 한번 전체 동영상을 다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컬러 히스토그램.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인형 그림처럼 다양한 포즈에 있어서도 결국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컬러들의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컬러 히스토그램 가지고 얘는 뭐 책이다, 얘는 인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결국 이것도 다 appearance based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영상, 이미지의 픽셀의 컬러의 어떤 그 분포를 보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어피어런스 모델은 어떤 그 제한된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겐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굴이 영상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온라인 돼가지고 눈과 코와 입과 이렇게 배치가 딱 정확하게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형태의 상황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공항 같은 데서 시큐리티 체크를 할 때 항상 정면을 보도록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제한된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조명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런데 이제 아주 복잡한 상황에 클러터라고 하는 것은 막 복잡한 막 그런 환경을 우리가 클러터 인바이먼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클루전, 그래서 뭔가 가려짐도 있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인풋에 대해서는 이런 그 글로벌 어피어런스 모델이 잘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물체가 어딨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쭉 스캔해 가면서 슬라이딩 윈도우 어프로치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사람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얼굴 디텍션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찾는 거죠.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하면서. 그래서 얼굴 먼저 찾고, 얼굴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 얼라인 돼 있다고 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어프로치는 뭐 이 90년 이후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비올라 앤 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따로. 그래서 주로 이제 디텍션, 그러니까 영상 전체에서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할 때 다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 어프로치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런 피처 베이스의 로컬 피처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있는 이 그 시나리오에서 쉐입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쉐입이 partially known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예를 들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레코니션으로 여기서 이런 시리얼 박스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 시리얼 박스라고 하는 것에 피처를 뽑고 그 로컬 피처를 뽑고 그 해당되는 로컬 피처를 영상에서 또 뽑아가지고 그것이 동일한 어떤 피처 코레스폰던스를 구한 후에 그래서 이제 물체를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인스턴스 레코니션. 그래서 그 오브젝트의 우리 지금 여기서 시리얼 박스 모든 시리얼 박스를 카테고리를 찾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그 해당되는 샘플 인스턴스에 대해서 영상을 해서 찾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 데이비드 로우는 시프트를 제안하는 사람이죠. 이미 여러분들 시프트 구현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지 스케일 이미지 서치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떤 대량의 영상들이 있을 때 왜냐하면 이때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영상들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럼 대량에 있는 영상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미 스마트폰으로 막 촬영을 해가지고 어딘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카테고라이제이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연구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영상을 사진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 특정 어떤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모은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이걸 레이블링 한다는 이야기죠.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같은 건물이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이 건물은 어느 건물이야 라고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레이블링이 되잖아요. 이게 태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다는 거, 우리가 클러스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이야기예요. 레코니션 한다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풀려면 이 로컬 피처와 그 다음에 인덱싱과 그 다음에 스페이셜 컨스트레인트를 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우선 우리 이미 DB가 있어요. 영상 DB가. 그러면 그 영상 DB에서 피처들을 막 뽑아요. 막 수도 없이 막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해놓죠. 그런데 새로운 이미지에서 피처를 동일한 방식대로 뽑아보니까 여기에 이런 피처, 이런 피처, 이런 피처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피처가 실제로는 위에서 이미지 23번, 이미지 7번, 이미지 97번에서 동일한 이 점 피처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덱싱 기법을 사용해서 그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주고 이 구글 서치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홈페이지를 찾아주듯이 그거 비슷해요. 사실 거의 다큐멘트 찾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구글 서치가 어떻게 보면 구글의 이미지 서치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랜드마크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그러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다큐멘트도 찾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줄 텐데 그때 이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고 그 피처들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미지에 있는 그 피처와 최대한 많이
중복되더라 라고 하면 그게 가장 중복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의 이미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레이블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글의 과거리라고 하는 서비스의 실제 프로세싱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반에는 이게 Part and Shape 모델이라고 해서 이 부분적인 어떤 오브젝트들의 파트들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에 제일 위쪽에 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엣지와 라이트 엣지가 있고 이게 얼굴에 윤곽이 있고 왼쪽 눈, 오른쪽 눈, 그 다음에 코, 입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스프링을 해놓은 것은 그것에 약간의 어떤 플렉스빌리티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스프링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여러 파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파트들은 서로 간에 상대적인 위치가 있어서 뭐 위에 뭐가 있고 뭐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죠.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파트들은 어피어런스가 비슷하더라. 뭐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전체를 보면 완전히 많이 다르게 인식이 되는데 각 해당되는 파트를 보면 비슷하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얼굴을 보면 코만 딱 떼가지고 보면 이 코가 누구 코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입술은 다 비슷하고 각 컴포넌트들은 다 비슷하더라 이거죠. 많이 차이가 없는데 단지 그것들의 조합이 어떤가가 이제 결국 그래서 이런 이제 컨스텔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보니까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 부분이 있고 또 위에 엣지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각각의 것들이 항상 동일한 형태의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이거는 자동차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 오브 피처라고 해서 우리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볼 거예요. 피처들의 가방 속에 피처들이 막 들어있는데 그 백이 결국 얘는 사람이야, 얘는 자동차야 이렇게 이제 하자. 이게 백 오브 피처. 이때 이제 GPU가 한참 막 나올 때예요. 이제 현재 트렌드는 이런 어떤 로컬과 글로벌 메소드를 컴바인하고 컨텍스트도 컴바인하고 특히 딥러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어떤 인사이트 특히 우리가 피처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인사이트가 그대로 이 딥러닝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는 딥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쉽게 지금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